네, 2부의 주제는 OLED 산업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팡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부터 가전, 전장까지 정말 OLED의 사용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언급해주신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워낙 사이즈가 이제 큰 종목이다 보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 OLED 관련 종목이 좀 궁금해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OLED 산업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디스플레이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소재라던가 부품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YMC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IR협회에서 관련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한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YMC. 어떤 기업일까요? 네. YMC 궁금해지네요. 들어본 네.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업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이 YMC는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에서는 13%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이전 설치랑 유지 보수 쪽에서는 한 53%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YMC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어떤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가를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할 때 유리 기판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배선재라고 하는 스퍼터링 타겟이랑 이거를 고정시키는 백킹 플레이트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백킹 플레이트가 무엇이냐? 7세대 이상의 대형 패널을 생성할 때 필요한 소재거든요. 원래 2009년까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약간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YMC는 2009년부터 삼성전자랑 좀 협업을 해가지고 이 베킹 플레이트 설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또 성공했던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베킹 플레이트 사용 교체 주기가 한 8에서 9년 정도라고 네.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교체 수요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YMC, OLED 쪽에서 또 베킹 플레이트 이 부분에 대한 걸 제조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전년보다 좀 증가를 네. 했더라고요. 긍정적인 업황 속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사실 고객사가 중요하잖아요. 네. 주로 갖고 있는 고객사가 어딘가요? 보통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그 두 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신규 라인 구축에 한 4조 원 가량의 투자 소식을 발표한 바 있었잖아요. 새롭게 구축하는 라인이 세계 최초의 8.6세대 OLED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6세대 라인과 비교하면 이 생산성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지금 한 2024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동하고 있는 규격은 모니터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규격으로 그 OLED에 적합한 규격이라고 합니다. 애플에서 제가 앞서 이제 2024년부터 OLED로 점점 네. 교체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3D의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 이 YMC도 함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YMC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YMC 입장에서는 또 유지 보수를 하거나 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이설 이런 부분에도 비중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Y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매출 비중에는 53%가 이전 설비에서 네.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소재, 부품 이런 부분도 매출이 있지만 주 본업은 설비 이전 설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어쨌든 생산 라인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브라운관을 시작으로 LCD, OLED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 OLED 다음에 또 새로운 차세대 기술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새롭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패널 제조사들은 어찌됐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노후화돼서 이런 그쵸. 부분들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노후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YMC는요, 현재 국내외로 디스플레이 라인에 대해서 이전 설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다
맞고 있는 그 통기 네. 방식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이 이전 설비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됐냐, 수주가 어느 정도 됐냐 살펴봤더니 한 6,500억 원 정도의 수주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2월에도 이미 440억 원 가량의 디스플레이 해체 사업을 수주한 바 있고요. 네.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는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에 따르면요, 그 신규 라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존 장비 처분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또 산업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어쨌든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이설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YMC라는 기업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앞서서 그 LCD 사업부를 제가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빈자리를 어쨌든 OLED에서 채워야 되는데 라인당 한 1,000억 원 규모의 이설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YMC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서 YMC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YMC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예측을 해봤는데요.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네, 분명히 리스크 요인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3기에서 이번에 8.6세대 OLED 라인을 네.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라인은 제가 앞서서 모니터나 뭐 IT 기기의 중소형 라인이에요. 아직까지는 대형 OLED 라인에 대한 투자가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형 OLED는 아무래도 TV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재 TV 쪽의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형 OLED 분야에 대해서 신규적인 투자가 있는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해체나 이설에 대한 수주가 앞서서 좀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상당 시간 동안은 또 이제 매출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가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 뭐 9년, 8년에 한 번씩 노후화된 라인을 정리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주를 찍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한창 동안 또 수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MC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리스크까지 두 가지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YMC 빼고도 이제 OLED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OLED에서 조금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없을까요? 네, P&H 테크가 또 이제 기술력으로서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P&H 테크는 OLED 소재를 만드는 이제 소재 기업입니다. 이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술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해와서 쏘던 형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9년에 일본과 약간의 그 무역 전쟁이 네, 약간의 마찰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네. 일본 측에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소부장 분야의 수출을 이제 금지하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또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던 중에 오히려 이때의 규제들이 기회가 돼가지고 상당 부분 소재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이뤄냈던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 바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P&H 테크이고요. 네. 이 OLED 소재 분야에서 P&H 테크가 국산화를 하면서 그동안 해외 기업들이 약간의 독식하고 있었던 분야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 듀폰을 비롯해가지고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 P&H 테크가 주요 고객사로 이런 기업들을 좀 확보를 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P&H 테크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를 국산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소재에 대한 또 많은 이런 수주나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수명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P&H 테크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종목 봤죠? YMC랑 P&H 테크까지 봤는데 또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네, P&H 테크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이제 주요 고객사로 여러 기업들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85억 원 정도를 찍으면서 전년 대비 한 19% 증가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P&H 테크의 신규 제품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목표액을 193억 원
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발표도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양상함과 동시에 투자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OLED 소재 설비 확충을 위해서 13억 원 정도 가량의 투자를 좀 확대한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하면서 이제는 국내적인 매출뿐만이 아니라 현재 P&H테크가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1%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점점 확대해가지고 현재 1% 수준인 해외 매출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까지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작다면 그만큼 또 먹거리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P&H테크 실적까지 상당히 좋아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업도 하나 더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이제 신도기원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구글에서 다음 달에 이제 폴더블 폰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폴더블 폰을 봐주신다면 주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도기원 함께 주목을 받았었던 바 있었는데요. 네. 신도기원은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회사로 핵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완성된 디스플레이 패널에다가 커버 글라스나 뭐 필름이나 터치 센서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 합착기를 제조하고 있고요. 네. 또 미세 기포를 제거하는 탈포기 뭐 여러 가지 세트를 이어주는 뭐 라미네이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도기업의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에게 그 OLED랑 힌지 프레임을 부착하는 힌지 라미네이터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신도기원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라미네이팅 기술이 굉장히 독점적이라는 네. 거예요. 일반적인 라미네이팅 기술과 다르게 그 3D 라미네이팅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라미네이팅 기술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패널이랑 라미네이팅 기술이 이제 패널이랑 유리 부분에서 뭔가 오차 없이 딱 붙여주는 네.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패드를 쓸 때도 펜 촉에 뭔가 붕 떠 있지 않고 진짜 필기감이 그쵸. 좋은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그 3D 라미네이팅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시장에서도 이런 라미네이팅 기술뿐만이 아니라 신도기원을 뭐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설계나 제조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기원 역시나 3D 라미네이팅 기술로 상당한 주목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OLED 업황들도 짚어봤고요. 재테크 시간에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압축적인 이런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 종목은 신도기원 그리고 P&H테크 앞서서 살펴보신 YMC 이렇게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OLED 업황이 지금 상당히 좀 쓰임새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많은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전지 쪽도 그렇고 최근에 쓰임새는 전기차나 이 부품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조금 더 쏠린다면 새로운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요. OLED 산업에 대한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일단 OLED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재테크 시간에 세 가지 종목으로 함께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말씀 나눴던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실적도 오늘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 3시 정도의 컨퍼런스 콜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유튜브 관련한 이야기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OLED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는 편이 좋다는 네.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러면서 소외됐던 제가 두꺼운 점퍼를 입고 왔는데 이렇게 소외됐던 산업들을 미리미리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도 요즘에는 또 이제 산업에 관련한 내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주식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서 뭐 HTS 사용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용어를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을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기초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들어오셔서 같이 뭐 소통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이 시간에도 쉽게 이슈 정리해드리고 있고 재테크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걸로는 좀 부족하시죠? 또 연희님의 유튜브 속에서도 또 이렇게 쉽게 정리된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님이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랜드 오늘은 OLED와 관련된 심화된 이야기들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